예, 안녕하세요. 채테크 자전거 운영자 오스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채테크 자전거와 이쪽에 지금 로드 자전거가 한 대 있습니다. 이 로드 자전거 중에서 축간 거리, 즉 바퀴 사이의 거리가 더 긴 것은 어느 쪽 자전거일까요? 축간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허브를 수직으로 내린 그 지점, 바퀴가 닿는 지점이죠. 이렇게 양쪽 허브로부터 내려오는 지점, 트데크의 허브로부터 내려온 지점 간의 거리하고 로드 자전거의 축간 거리하고 어느 쪽이 더 길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의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질문이 사실은 미니벨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채테크 자전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핸들바에 스템이 없습니다. 스템이 있다 그러면 요만큼 앞쪽에서 제어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로드 자전거는 이만큼의 거리를 가지고 핸들을 잡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시면 경험하시겠지만은 자전거를 가지고 고속으로 달릴 때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간다고 할 때 핸들을 들어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 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야 왼쪽으로 갑니까? 몸을 눕혀서 자전거를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전거를 눌러서 이렇게 왼쪽으로 틀면, 이렇게 몸으로 눌러서 틀면 이게 왼쪽으로 가죠. 실제로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요, 고속으로 달릴 때 이 바퀴가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항상 일자로 수직으로 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힘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이로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자이로 효과 때문에 오토바이가 고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누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토바이를, 근데 이제 고속으로 달리는데 왼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오토바이 핸들을 왼쪽으로 꺾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오토바이가 고속으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틀게 되면 그냥 앞으로 가려는 그 자이로의 효과에 의해서 앞으로 직진해서 계속 똑바로만 가려고 하는 힘 때문에 오토바이가 튕겨나가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좌회전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오른쪽으로 틀면 그러면 체중상 오토바이가 이렇게 왼쪽으로 눕게 되죠. 누우면서 이렇게 트는 거죠. 고속으로 달리는 오토바이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하려고 해도 우회전으로 이렇게 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틀면 이렇게 누우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 이제 같은 원리가 작용하겠죠. 자전거를 제어할 때 체중으로 제어를 하는 것이고, 핸들을 흔들어 이렇게 틀어서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로드 자전거의 경우는 어쨌든 이 핸들을 제어를 해서 돌리기 때문에 그런 제어가 훨씬 더 편합니다. 요만큼의 더 앞쪽에서 눌러서 체중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스템이 없는 자전거의 경우는 체중으로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 큰 자전거, 덩치가 큰 스템 있는 자전거를 타시던 분들이 이렇게 스템이 없는 자전거를 타면 처음에 조금 적응이 필요합니다. 채테크뿐만 아니라 스템이 없는 모든 자전거류가 처음에는 좀 휘청휘청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조금 사라지죠. 자, 문제는 이렇게 앞쪽에서 제어를 할 때는요, 요만큼 앞쪽에서 제어를 할 때는요, 직진성이 상당히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핸들이 쉽게 들어간 느낌이 없고, 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바퀴는 계속해서 앞쪽으로 직진해서 가고 있는데 체중으로 누른다는 느낌으로 자전거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스템이 없으면은 체중보다는 핸들로 움직여서 자전거를 제어한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이 차이 때문에 미니벨로는 직진성이 좀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미니벨로의 약해진 직진성을 보강하기 위한, 직진성도 맞는 표현일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직진성과 함께 조향성도 같이 고려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핸들을 제어하는 그 능력이 로드에 비해서 미니벨로가 훨씬 더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조향 능력의 제어가 좀 더 딸리게 되는데, 제가 한번 두 자전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란히 세워 보겠습니다. 자, 나란히 세웠는데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축간 거리가 길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재보시면 채테크 쪽이 더 축간 거리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테크는 상당히 앞뒤 바퀴 간격이 좀 넓은 미니벨로를 지향을 해서 만들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그 조금 저가형 접이식 자전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축간거리에 대한 고려가 없는 자전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바퀴와 뒷바퀴가 짧으니까 뭐 안 접어도 아주 작은 공간에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의 자전거도 있고요. 아무튼 저렴하게 만들면서 앞뒤 바퀴를 굉장히 짧게 만드는 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하체, 이게 하부 이쪽에 상당히 많은 무게가 실리는 전기 자전거는 조금 더 나아요. 왜냐면은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위치하기 때문에 축간거리가 짧아도 조금 더 안전한데요. 전기 자전거가 아닌 일반 자전거가 지나치게 축간거리가 짧다고 하면 아래쪽에 그 지탱하는 두 공간의 거리가 너무 짧은데 위쪽에 몸무게가 크게 실리기 때문에 특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상체를 숙이지 않으면 뒤로 발라당 넘어가는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도 몸을 뒤로 버텨야 되고요. 몸을 앞쪽으로 숙이면서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작은 바퀴의 미니벨로들이 어느 정도의 축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핸들 축보다도 앞쪽에서 제어를 할 때에는 체중을 실어서 제어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전거를 조금 더 편하게 조향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진성도 그만큼 확보가 되는데, 이 스템이 없을 때에는 직진성도 확보가 안 되고 조향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더 넓은 축간 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는 체데크의 지오메트리가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체데크는 직진성이 좋고 조향성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데크를 가지고 고속으로 주행을 해보시면요, 자전거가 휘청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적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앞쪽으로 쭉 달려줍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아주 이상적인, 접었을 때에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에서 가장 긴 축간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무슨 마케팅을 할 때 이렇게 문장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체데크를 가지고 고속주행 또는 장거리 라이딩을 해보신 분들은 체데크의 축간 거리가 충분하게 길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여담이지만 좀 더 이 자전거에 대해서 로드 자전거에 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이 로드 자전거는 제가 처음 자전거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체데크 자전거를 만들기 전에 자전거인으로서 또 자전거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독일의 코라텍 자전거를 찾아가서 에이전시 계약을 하고요. 코라텍 자전거를 몇 년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판매량이 적고 저희도 이제 체데크에 집중하기 때문에 코라텍 자전거는 명맥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레임에다가 저희가 개발한 이 자전거의 바퀴는 샘플만 제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고가의 제품이라 체데크의 당시만 하더라도 약한 브랜드 네임으로 이렇게 고가의 바퀴를 판매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샘플만 제작하고 말았는데요. 스포크가 지금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인데, 최근에 그 로드 자전거의 추세를 보면요, 여기를 이렇게 들이파가지고 얘를 줄이잖아요. 조금 의문이 생기죠. 제가 축간거리가 길어야 안정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할까? 축간거리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로드 자전거의 경우는 무게를 경량화하기 위해서 이걸 줄인 만큼 이 길이가 짧아지겠죠. 무게 경량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축간거리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민첩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격렬하게 레이싱을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할 때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축간거리가 짧으면 더 늘어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달리기 위한 여기 거리는 이제 저희 줄이기가 어렵겠죠. 여기는 줄이지 않지만 여기의 길이를 줄여서 자전거의 무게도 경량화시키고 민첩성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지오메트리상의 그 변화가 가능한 것은, 그런 축간거리를 더 줄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가능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로드 자전거는 체중을 앞쪽에 다 싣기 때문에 체중으로 핸들을 제어한다는 면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만약에 이 로드 자전거의 스템이 짧다고 하면, 아니면 스템이 없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불안정성이 더 많이 증가해서 아마 위험해질 겁니다. 빠른 라이딩을 하면서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체데크는 스템이 없는, 접이를 할 때 짧게 접히기가 스템이 없는 거죠. 스템이 없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긴
축간 거리를 적용을 했다.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인 무게 밸런스를 갖고 있어서 고속 장거리 라이딩 시에 안정성이 굉장히 탁월하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전거를 보실 때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샤방샤방 타는 자전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타보면 굉장히 빨리 달리고 로드 자전거하고 나란히 견줄 만큼 속도감이 있는 그런 자전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타시면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타시면서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체데크 자전거의 지오메트리, 또 축간거리, 직진성, 조향성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